이렇게 크게 다크서클의 원인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색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얇은 피부를 통해서 속의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것, 세 번째는 눈물 고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각각에 대한 이제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점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크서클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영어로 하면 다크서클이잖아요. 어두운 원. 그래서 그 원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눈 주변으로 어둡게 보이는 거를 다크서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다크서클이라 그러면 눈 밑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눈 밑이 유독 심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 자체 다크서클이라는 거는 눈 주변에 어둡게 보이는 거를 다크서클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 자체가 색소가 어두운 거예요. 색소가 침착이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피부에 이제 멜라닌 색소들이 많아서 피부색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그 인종이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눈 주변에, 눈 밑에 특히 피부색 자체가 어두운 것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이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 밑 피부는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얇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달리 그 얇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바로 밑에 근육이 있어요. 눈 밑. 그래서 이 얇은 피부를 통해서 눈 밑에 근육과 그 근육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 보이면서 어둡게 보이는 것이 또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래서 눈 밑만 특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눈 밑이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많이 잘 비쳐 보이고 더 어둡게 보이겠죠. 세 번째 원인은 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이 눈물 고랑이라 그래서 눈 밑에 꺼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둡게 그림자가 지면서 어두워 보이는 게 세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눈밑 지방이 불룩하고 눈밑 고랑이 꺼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전형적으로 보는 그 다크서클이 심하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더 심해지죠.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원인인데 이렇게 크게 다크서클의 원인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색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얇은 피부를 통해서 속의 근육이 비쳐 보이는 거, 세 번째는 눈물 고랑으로 그림자가 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각각에 대한 이제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색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피부가 어두운 사람을 밝게 바꾸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그래서 피부색을 바꾸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피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통한 노력은 가능은 해요. 그래서 어떤 피부층에 있는 그런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는 그런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어떤 그 미백 효과가 있는 그런 크림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조금씩 그걸 이렇게 색소를 연하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뭐 어느 정도를 하면 얼마만큼이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딱 정말 어느 정도를 좀 보장을 받으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술이겠죠. 그거는 시술을 하면서 그것도 뭐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여러 번을 하면서 경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를 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그 얇은 피부 때문에 속에 있는 근육과 혈관들이 비쳐 보이는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 피부가 얇은 이유가 이제 피부가 얇으면서 그 밑에 피하 지방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부와 근육, 비쳐 보이는 근육 사이에 지방을 넣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피부 밑에 얇게 지방을 넣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피부가 워낙 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방을 주입을 할 때 지방의 입자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입자가 얇은 피부를 통해서 울퉁불퉁하게 비춰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고르게만 잘 넣어주면, 그러니까 얇은 피부에 때문에 비쳐 보이는 걸 막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수술을 할 때는 이게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게 넣고 싶어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넣어주는 지방의 입자를 좀 크지 않게 작게, 아주 작게 만들어서 넣으면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한 느낌을 안 주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게 이제 나노펫이라는 개념이고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지방 입자보다 이거를 더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입자가 거의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만큼을 자른 다음에 그거를 아주 작은 그런 그 주사기로 그 피부 밑에 아주 얇게 깔아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나 쓰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눈밑이 그 불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썼을 때 자칫 좀 많이 좀 부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눈밑이라는 게 얇은 이유가 얇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날씬해 보이고 눈밑이 좀 뭔가 산뜻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약간 두툼해져 버리면 사람이 약간 둔해 보이고 그것도 또 다른 느낌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눈밑 전체적으로 눈밑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괜찮아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근데 눈밑이 오히려 좀 불룩하게 붉어져서 튀어나온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좀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눈밑이 처지고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붉어져 나오면서 그 아래쪽으로 눈물고랑이 꺼져서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 사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 수술적으로 많이 교정을 하는 그 원인이 되겠죠. 이게 그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 불룩한 부분과 아래 꺼진 부분을 교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짐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하안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부 절제와 근육까지 같이 고정을 해주는 이런 경우까지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원인이 가장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많이 교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소나 두 번째 어떤 얇은 피부 때문에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할 때는 교정이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원인, 눈밑 지방이 불룩하면서 아래 눈물 고랑이 꺼져 있는 이런 경우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그런 분들은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주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크서클이 심하게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얼굴에 있는 그 지방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눈 밑에 있는 그 지방들도 점점 줄겠죠. 앞 광대 쪽, 이 고랑 아래쪽 이런 지방도 점점 주니까 볼륨이 점점 꺼지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거고요. 또 나이가 들에 따라서 눈 밑 지방은 오히려 점점 붉어져 나와요. 불룩해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림자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다가 내가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진다고 가장 많이 느끼고, 사람이 보통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원래 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잘 안 쓰죠. 나 원래 그랬으니까. 그 원래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색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 피부색이 원래 그래요. 눈밑이. 이거는 저 원래 그랬어요. 반대로 이 눈밑 이 그림자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시는 분들은 나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크서클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보통 지방이 붉어져 나오면서 아래쪽이 꺼지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아주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다크서클이라는 게 원인이 어떤 사람이 이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크서클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크서클의 원인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색소적인 부분도 있고, 피부가 얇아서 비치는 부분도 있고, 눈밑 지방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나는 뭐 눈밑 지방만 불룩하고 색소는 전혀 없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색소도 약간 있어요. 예. 그리고 꺼짐도 있고 비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다크서클 눈밑 교정하기 위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받을 때 다크서클이 100% 좋아진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다크서클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어떻게 내가 이 한 가지 수술을 해서 이 복합적인 게 다 좋아지겠어요? 그 복합적인 그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다 교정을 해나가면 물론 더 좋아지겠죠.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 한 가지 수술을 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다크서클이 다 좋아지고 싶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이유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치료도 다양하다.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뭐랑 관련이? 어떤 케이스에? 그러니까 이게 다크서클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떤 이렇게 울혈이라 그래서 피가 좀 정체되고 조금 뭐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아무래도 눈 밑에 피가 정체되고 몰리면 더 어둡게 보이겠죠. 그게 피곤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내가 피곤한데 왜 어두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류가 좀 정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혈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두 번째 비쳐 보인다 그랬잖아요. 비쳐 보이는 게 더 많아지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크서클이 있는 케이스는 거의 1번, 2번 케이스라서 이렇게 아니 3번도 있을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모양이 그럴 수 있죠. 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원래 괜찮아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거나 뭘 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 않다고요. 원래 얼굴이 그런 거예요. 원래 모습이. 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